2살 배기 아이가 인생 처음으로 월간 소나타를 듣고 있습니다. 엄숙한 연주회 장에서 아이는 몇 소절 만에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감격을 느낀 아이는 점점 흐느끼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는 지금 어떤 체험을 하는 중일까요? 뭔가 가슴이 저리면서 슬픔과 그 슬픔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련함, 희망,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아이의 반응을 담은 이 영상은 보는 사람에게마저 묘한 감동을 주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갈망하고 그렇기에 가슴이 저미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에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달콤 씁쓸함은 우리가 아이일 때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죠. 우리가 슬픈 음악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 감성해졌고 슬픈 영화를 보는 이유가 이 감정에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 아름다움과 전율이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것, 씁쓸함과 달콤함이 같이 느껴지는 것을 좋아하죠. 이 감정을 영어로 비터 스위트라고 합니다. 책 화이어트로 내향적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준 수잔 케인이 이번엔 달콤 씁쓸한 감정을 말하는 책 비터 스위트로 돌아왔습니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아름다움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창의성이 달라지고 자기 인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강렬한 기쁨과 슬픔이 역설적으로 뒤섞인 감정 비터 스위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기 어딘가에 존재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갈망합니다. 그곳은 온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들어맞고 모든 것이 연결된 세계입니다. 전설로 남을 만한 연주를 들었을 때, 신기에 가까운 경기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그 세계를 잠시 맛봅니다. 전설적인 가수와 선수를 우러러보는 이유도 이 느낌에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내 그 순간을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곳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쓸쓸함과 고통을 느낍니다. 반면 그 세계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갈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천이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달 탐사선을 만들고 최고의 문학 작품이 탄생하고 사랑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는 건 갈망 때문이죠. 갈망은 욕망이나 열망과는 다릅니다. 갈망은 어딘가에 도달하고 싶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수한 욕구입니다. 책에서 한 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고향은 갈망이 있는 방향이에요. 거기에 이르기 전까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결국 갈망은 하나의 거대한 동경이에요. 그런 갈망이 곧 고통이고 또 치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소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그 안에 담긴 갈망과 달콤 씁쓸함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라빈 아이젠슈타트가 창조적인 리더 573명을 조사한 결과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지 않은 경우에도 창조적인 사람은 슬픔에 빠지는 경향이 높았죠. 모드프 아키놀라의 실험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에게 거부당한 느낌을 준 뒤 예술 작품을 만들게 하자 창조성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씁쓸함을 느낄 때 기억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우울해야 창의성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과 빛을 동시에 거머쥘 때 우리는 가장 창조적으로 변합니다. 고통을 직시해서 그 고통이 더 나은 무언가로 전환되게 만드는 거죠. 비터 스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든 해소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창의성의 제물로 삼아라.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을 이상적인 음악을 만드는데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환희의 송가라는 전설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었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대로 고통을 다른 뭔가로 전환하면 됩니다. 글, 요리, 춤,
새로운 사업의 구상, 주방 꾸미기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환 방법이 많습니다. 이때 그 일을 잘 해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문제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접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생물학자 세미르 제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아름다운 예술을 바라보는 행동만으로도 뇌의 즐거운 보상센터가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면서 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겪는 그 지점이 당신의 관심을 갖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아픈 이유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든 회피하려 합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씁쓸함을 탐색하고 수용하고 나서야 우리는 달콤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새롭게 정한 중요한 가치에 전념할 수 있죠. 건축가 버미스터 풀러는 1922년 사업에 실패하고 4살배기 딸을 잃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이후 삶이 살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뒤집고 어떻게 하면 삶이 가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한 인간이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고통을 건축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풀러는 측지선 돔을 비롯한 수많은 설계를 장안해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알려지게 되었죠. 비터 스위트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질문들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내 커리어상의 목표는 뭐지? 그 사람이 적절한 배우자감일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소명은 무엇인가? 종이 맨 위쪽에 고향이라고 써놓고 잠시 기다리면 이어서 뭐라고 쓸 것 같은가? 잘 떨쳐내지 못하는 아픔은 무엇인가? 그 아픔이 당신의 창의성에 제물이 될 수는 없는가? 달콤 씁쓸함에서, 슬픔 속에 깃든 아름다움에서 인생을 이끌 힘을 찾아보세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